안녕하세요. 저는 취향 리포트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수아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올렸다 보니까 도대체 왜 구독을 하시는 거지? 정말 궁금해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 중 하나인 독립영화관 가기를 여러분께 영업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처음 만든 이유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 싶냐면 다양한 문화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고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분명히 이거저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저도 그러하고 그런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일단 내 걸 먼저 보여주자 하는 생각에 제가 문화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추천도 하고 소개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취향도 다 들어보고 싶고 또 그런 게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취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돕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유튜브 채널 방향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점으로 제 취미를 영업해 볼 건데요. 먼저 독립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을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목차는 독립영화가 뭔지, 왜 봐야 되고 보면 뭐가 좋은지,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독립영화관에 가서 주의할 점, 준비물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독립영화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앱을 추천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독립영화관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독립영화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상업영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영화는 정말 흥행을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인디영화, 예술영화라고도 불리는 독립영화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나 논리로부터 독립해서 만든 그런 영화를 뜻합니다. 아무래도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대한 영화 제작사의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상업성이 좀 보장돼 어떻게 보면 흥행 공식을 따르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대형 제작사로부터 투자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든 영화가 독립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오락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값지게 향유할 수 있는 즐길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독립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영화를 왜 보는지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독립영화를 보는 이유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으로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고 최대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정말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 되어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인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좋겠죠. 아,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만 우선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자주 보고 길 가다가도 그냥 들리는 말들이 아 진짜 이해 안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이 심지어는 제 입에서도 가끔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냥 나와는 다르다 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더 힘든 일만 만들어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외면을 해버리면 지금 당장 마음 편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겪지 않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날 것이고 그때마다 닥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변수를 겪어보는 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죠.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라면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4년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기반이 갖추어진 집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 정말 다른 지역에, 정말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쫓긴 사람이 되어볼 수도 있고, 억만장자의 정치인이 되어볼 수도 있고, 무인도에 고립될 수도 있고,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이야기에 정말 빠져들면 그 주인공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입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하고, 책이나 영화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업영화는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즐거워할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독립영화보다 좀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흥행 공식에 따라서 기성의 구조를 답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나 사고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영화는 그 제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충실히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립영화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이게 제가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독립영화를 보고 즐기고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독립영화는 어디서 봐야 할까? 바로 독립영화관에서 독립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100개 정도의 독립영화관이 있고 서울에도 16개 정도의 독립영화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독립영화관들은 메가박스나 CGV처럼 스크린이나 관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립영화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는 이따가 얘기해보기로 하고, 먼저 독립영화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하기로 조금 주의하면 좋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정시에 영화가 시작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대형 영화사에서는 2시 반에 영화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하고도 한 15분 정도 광고를 하고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독립영화관에서는 2시 반 전에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하고 그때부터 영화가 정말 상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에 맞춰서 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면 두 번째 주의할 점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독립영화관은 스크린이나 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의자 간 단차가 엄청나게 크지 않고 스크린을 비추는 영상기도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거나 했을 때 내 몸에 빛이 투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크린에 나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미 시작했는데 내 그림자 때문에 자막이 가려지고 하면 정말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정시 전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시되 혹시나 늦게 입장을 하시더라도 자세를 완전 낮추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관을 많이 다니다 보면 처음부터 좀 숙이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오 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자주 오시는 분과 처음 와보시는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요. 물론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고 영화가 정말로 다 끝나는 마지막까지 그 여운을 즐긴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계시는 것을 추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시보다 일찍 들어갈 것, 숙이고 들어갈 것, 불이 다 켜질 때까지 기다릴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주의사항으로 당부를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독립영화를 위한 앱을 추천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까셔야 될 거는 디트릭스라는 앱입니다. 짜잔! 저는 굉장히 자주 들어가는 앱인데요. 인디스페이스나 서울아트시네마 같은 몇 독립영화관을 빼고는 대부분 여기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영화관 앱이랑 똑같이 영화관 시간을 골라서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독립영화관을 가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형 영화사 중에서도 독립영화를 주로 보여주는 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애용을 하는데요. CGV에는 아트하우스가 있고 메가박스에는 아트나인이라는 영화관이 있어요. CGV나 메가박스 앱을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립영화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앱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왓챠피디아와 키노라이츠입니다. 두 앱 모두 영화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본 영화의 평점을 매기고 감상평을 써놓아서 내가 뭘 보고 안 봤는지 기록해 둘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태그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검색을 하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청소년, 퀴어 이렇게 태그로 검색을 하면 해당 콘텐츠들이 나오고 그거를 어떤 OTT 서비스에서 감상할 수 있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앱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구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앱 모두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왓챠피디아는 예상 별점을 알려주고 키노라이츠는 붉은색과 초록색을 통해서 좋은지 나쁜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선입견이나 예상 없이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예상 별점도 보지 않고 키노라이츠의 색깔 표시도 물론 용이하게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잘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영화를 보고 좋았다면 그거랑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내가 영화를 모아서 콜렉션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회원들의 감상평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화들이 있을지 좀 다양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 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왓챠피디아를 예전부터 썼었어서 데이터베이스 수정 요청도 몇 번 하고 시사회에도 몇 번 당첨이 돼서 다녀온 적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이동하기 쉽지 않기도 하고 이미 이 플랫폼이 좀 익숙해진 바람에 키노라이츠는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키노라이츠는 커뮤니티가 있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왓챠피디아 데이터를 CSV 파일로 옮겨서 한번 키노라이츠도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립영화관에 갈 때 제가 준비하는 준비물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바로 음료와 후드티와 휴지심입니다. 우선 음료는 무조건 들고 들어가면 좋은 게 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심할 수 있고 막 사례가 들러서 이게 안 멈출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주변에 민폐 끼치고 막 너무 싫기 때문에 마실 거를 항상 가지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간혹 음료 반입을 금지하는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티는 저는 일부러 후드티를 입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버스도 마찬가지로 이 의자의 높이가 자기 키에 비해서 너무 짧거나 길 수도 있어요. 제 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뒷목에 있어야 될 부분이 이 튀어나와 있는 뒤통수 쪽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고개를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불편한 자세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독립영화관의 단차는 높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깔고 앉거나 이렇게 몸을 높이 하면 뒤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목베개를 가지고 가고 싶긴 하지만 너무 유난인 것 같아서 그냥 후드티에 모자를 말아가지고 베고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드티를 입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휴지심 정말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독립영화관에는 포스터를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뭔가 받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스터 다 받아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뭐 밥도 먹고 카페도 가는데 우겨지고 그러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터를 돌돌 말아가지고 휴지심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거나 가방 속에 넣으면 훨씬 손상도 덜 가고 해서 이 휴지심을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독립영화관을 가보고 싶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래야 할 텐데 만약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지속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콘텐츠는 독립영화관 도장 깨기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어떤지 보여드리고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은지 그 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 주변에 어떤 식당과 카페가 맛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독립영화관, 독립서점, 나중에는 전시관 이런 식으로 제가 다니는 그런 문화 취미생활들을 공유하고 소개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갔으면 하는 공간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고 지나친 독립영화관에 대한 꿀팁이나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이미 독립영화를 즐기고 계신 분들은 왜 독립영화가 좋으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즐겁고 재밌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인 독립영화관 가기를 영업을 해봤고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고 독립영화관이 가고 싶어지셨으면 하네요. 영화관에서 마주치면 인사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립영화관